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뼈를 가르치는 조성호 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열의 극한의 계산 문제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필수예제 7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6번까지만 풀고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항 AN을 포함하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AN 플러스 3분의 2AN 플러스 5가 지금 3으로 수렴을 한다. 그랬을 때 AN의 값을 AN의 극한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좀 간편한 방법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요거는 저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하시면 되냐? 치환을 하시면 됩니다. 치환. 자, 치환을 하면 편합니까? 하시면 네, 진짜 편해요. 왜 편하냐면 여기 리미트 AN 플러스 3분의 라고 나와 있어요. 2AN 플러스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가 지금 3으로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를 하나의 BN이라는 수열로 이렇게 퉁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바꿔 쓸 수 있냐면 리미트 이거예요. 리미트 BN이 어디로 수렴하냐면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여기다가 한번 또 따로 써놓을게요. AN 플러스 3분의 그리고 2AN 플러스 5는 내가 BN이라고 두겠다.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뭐냐면 여기 리미트 AN입니다. AN의 극한 값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따라서 요 식 자체를 AN은 뭐다 이렇게 조금 모양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서 양변에 AN 플러스 3을 우선 곱해주겠습니다. 그래주면 2AN 플러스 5가 BN 곱하기 AN 플러스 3이 될 테고 이거 조금 정리하셔서 2AN 플러스 5는 자 AN, BN 그리고 플러스 3BN이 될 것이다. 여기 있던 AN, BN은 왼쪽으로 넘겨주겠습니다. 넘겨주시게 되면 AN으로 묶어서 얘랑 연산을 해주시면 AN으로 묶으면 2-BN이 될 테고 그 다음에 5 저쪽으로 넘겨주시면 여기는 3BN-5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양변을 2-BN으로 또 이렇게 나눠주시게 되면요. 이게 AN은 2-BN분의 3BN-5가 된다. 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AN이라는 게 이렇게 BN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AN의 극한값을 구한다라는 것은 곧 뭘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냐? 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BN분의 3BN-5의 극한값을 구해준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가 돼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는 BN이 3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수열의 극한값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냐면 2-3분의 여기는 9-5가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어서 최종적인 정답은 -4가 바로 AN의 극한값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나와 있는 조건 자체를 나와 있는 이 수열 자체를 어떤 BN이라는 수열로 치환해 놓는 거 이거 굉장히 조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이번에는 NAN이 1로 수렴한다고 했을 때 1-N 곱하기 AN의 그 수렴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N 곱하기 AN은 지금 현재 1로 수렴을 하는데요. 제가 이 N 곱하기 AN을 뭐라고 할 거냐면 BN이라고 한번 또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주면 이 말 자체를 리미트 BN이 1로 수렴한다 라고 말을 바꿔놓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펜을 바꿔서 자, 요 1-N 곱하기 AN의 극한값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녀석은 1-
n 곱하기 an.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n 곱하기 an은 내가 bn이라고 치환하기로 우리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an 자체는 n분의 bn이라고 바꿔서 표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an한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나와. 대신에 누가 들어갈 거야? 여기에 자리에 바로 n분의 bn이 들어갈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주시면 될 텐데 요거 자체가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n분의 1-n이고 곱하기 bn이 되겠죠? 그때 보시면 n분의 1-n이랑 bn은 각각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값이 존재하는 수열들입니다. 자, bn은 아까 전에 1로 수렴한다 하는 수열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n분의 1-bn도 부모 분자가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수렴을 합니다. 자, 수렴을 한다는 걸 왜 보이느냐? 그래야지 각각이 수렴하니까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으로 찢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자,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다음에 bn은 어디로 수렴합니까? 1로.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렴값은 마이너스 1이다. 누가? 요 녀석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녀석이. 그래서 얘는 수렴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되셨죠?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에 an이 무한대로 가고 있고 다음에 an-bn은 3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옛날에 우리 수열의 함수의 극한 할 때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었지만 a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그냥 진짜 무한대로 간다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뭘 알려주고 싶었던 거냐면 요 a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덩달아서 또 알고 있는 조건이 지금 an-bn이 3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둘을 지금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저는 이 둘을 곱해 보겠습니다. 곱하기를 해볼게요. 자, 곱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좌변은 리미트 1-an분의 bn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0 곱하기 3 하니까 0이 돼버릴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 an분의 bn이라는 수열은 1로 수렴하겠구나. 1 빼기 an분의 bn이 0으로 수렴하니까 요거 정도는 그냥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an분의 bn이 1이라는 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볼 텐데 지금 당장은 an분의 bn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조금 바꿔줄 건데, 자, 여기에 여기다가 리미트 3an-2bn분의 그리고 여기에는 an 플러스 4bn이 있습니다. 위아래에다가 제가 an분의 bn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의 위아래에다가 an을 나눠줄 거예요. an 나눠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3-2 곱하기 an분의 bn이 나오게 되겠고요. 분자는 1 더하기 4 곱하기 an분의 bn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얘의 이제 극한값만 찾아주시면 돼서 an분의 bn은 아까 1로 수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는 이 수열은 수렴하는 곳이 3-2 곱하기 1 그리고 여기는 1 더하기 4 곱하기 1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3 빼기 2 즉 1분의 1 더하기 4 즉 5로 수렴한다. 즉 5로 수렴한다. 이렇게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문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치환도 사용하시고 또 이런 조건들도 이용하시고.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n제곱분의 an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럼 제가 이런 건 항상 요 샌드위치 정리 같은 문제는 n제곱분의 an 요 구하고자 하는 모양을 맞춰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an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양변에 n제곱으로 나눠줄게요. 나눠주시게 되면 n제곱분의
자, 2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3이 좌변이 되겠고, 가운데는 n제곱분의 an, 우변은 n제곱분의 자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4가 됩니다. 극한값 찾아주시면요. 극한값 자, 여기 극한값 뭐가 나옵니까? 여기가 극한값이 n제곱인데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건데 자, 여기는 분모분자가 지금 현재 차수 똑같으니까 자 개수의 비 2, 여기도 개수의 비 2가 돼서 네, 자 당연하게도 가운데도 그럼 어디로 수렴하냐면 2로 수렴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극한값은 2다. 이렇게 빠르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9번 9번 수열의 극한에 대한 참거짓 판별인데요. 보통 참거짓 판정을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꼭 논리 잘 알아두세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억부터 보시면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하면 an제곱이랑 bn제곱의 극한값은 같다인데 네, 이거는 맞습니다. 자, 저건 왜 맞아요? 자, 기억 리미트 an제곱이랑 그리고 리미트 bn제곱의 값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an제곱의 값은 자, 리미트 자, an 곱하기 an인데 얘는 an 자체가 이미 각각이 수렴한다는 건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쪼개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an 곱하기 an 그렇게 되어서 결국 알파 곱하기 알파 즉 알파 제곱이 나오게 된다. 아래쪽도 보시면 리미트 요 bn 제곱이라는 건 bn 곱하기 bn인데 얘가 각각이 bn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쪼개질 수 있습니다. bn 곱하기 리미트 bn으로 결국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가 돼서 얘도 알파 제곱이 된다. 결국 네, 이 둘은 수렴값이 서로 똑같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니은입니다. 두 수열 AN, BN이 모두 발산하면 수열 AN, BN도 발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발산하는 애들끼리 곱하면은 발산할 것 같은데 네, 싶을 수는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는 이제 발례입니다. 발례로 이제 드는데 선생님 저 발례 생각 못 하는데요. 이거 뭐 발례 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좀 배워두면서 익혀두시면 됩니다. 처음이 어렵지 이런 발례들도 있구나를 계속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AN이랑 BN을 제가 발산하는 거 하나 생각해 보시면 0, 1, 0, 1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동하고 있는 AN이 있고요. BN은 1, 0, 1, 0으로 진동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은 발산하는 건 너무 자명하지만 얘네들을 곱한 AN, BN이라는 수열은 0, 0, 0, 0 얘랑 얘 곱해서 0 얘랑 얘 곱해서 0 계속 0으로 가는 그 수열이기 때문에 얘는 수렴을 합니다. 이 수열은 0으로 수렴을 해요. 따라서 발산하는 애들 곱했다고 반드시 발산하는 게 아닙니다.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발산한다는 말은 틀렸다. 기억은 맞고 마지막으로 수열 CN에 대해서 AN, CN, BN이 이렇게 크기 순을 이루고 있고 BN-AN이 극한값이 0이면 CN도 극한값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냥 보자마자 이제 틀린 거죠. 왜냐면 보자마자 틀린 거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냥 보자마자 틀리지 않다고 해보겠습니다. BN 빼기 AN의 극한값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요 BN 빼기 AN의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 나와 있는 녀석에서 AN을 다 빼주겠습니다. AN을 빼주시게 되면 0 그리고 가운데는 CN-AN이 되겠고 다음에 맨 오른쪽은 BN-AN이 될 거예요. 자, 각각의 리미트를 씌워줍시다. 리미트 씌워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왼쪽은 뭐 0의 리미트는 그냥 0일 테고 다음에 여기는 리미트 CN-AN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 오른쪽은 리미트 BN-AN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극한값이 0일 겁니다. 등호도 여기 붙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CN-AN이라는 수열도 어디로 수렴하겠구나? 0으로 수렴하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자, 리미트 CN-AN이 0으로 수렴하겠구나.
정도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다고 cn이 반드시 0이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조건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므로 디귿은 틀린 겁니다. 자, 일단 문제는 이렇게 기억이 맞다라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 이거 꼭 체크하세요. 어떤 거 체크하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 저 리미트 bn-an이 0이네? 라는 말만 보고서 이거 하셨으면 안 돼요. 이거 보자마자 선생님 그러면 리미트 bn-리미트 an이 0이란 소리네요. 따라서 리미트 bn은 리미트 an이란 소리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이거 틀린 생각입니다. 왜 틀린 생각이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잘못됐어요. 왜요 선생님?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돼 있으면 이거 나눌 수 있다며요. 되긴 하는데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각각이 bn이랑 an이란 수열이 수렴하는 수열이어야 됩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수열이어야 돼요. 그게 전제가 되면 이런 애들이 이렇게 쪼개져도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bn이나 an이나 수렴한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자체로 두셔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했을까봐 높아심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좋아요. 다음에 필수예제 10번입니다. 자연수N에 대해서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x와 그리고 직선 y는 x 플러스 n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l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루트 2n 플러스 3분의 ln의 값을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문제 상황을 잠깐 살펴보시면, 문제 상황에선 이렇게 2차 함수랑 그리고 여기 그 직선이 있어서 지금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하기로 했고, ln이라고 하기로 한 거고. 그럼 우선 우리는 이 ln의 값을 구하려면 각각의 여기 점을 a랑 b라고 두시면 a와 b의 좌표를 알아야만 할 거예요. 좌표를 알아야지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ln의 식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좌표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함수를 항상 얘기하죠. 방정식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함수에서 교점 여기가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나옵시다. x좌표를 알파, 여기 x좌표는 베타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 지금 함수 나와 있는 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있고요. 또 y는 x 플러스 n이라는 두 함수가 있는데, 이 두 함수를 연립해서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는 x 플러스 n이라고 둔다. 그러면 이런 연립 방정식에서 이 연립 방정식에 해가 바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서의 해가 바로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점의 x좌표가 알파이고 베타이면 이 두 함수를 연립했을 때 그때의 해가 알파와 베타다. 해, 즉 x값이 알파와 베타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해 구하기 위해서 이 방정식으로 이 둘을 연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공식에 있어서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바로 그냥 A랑 B의 좌표를 구하러 이제 달려 들어갈 텐데, 조금만 진정하시고 보시면 지금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는 함수고요. 다음에 얘가 중요합니다. y는 x 플러스 n이에요. 뭐라고요? y는 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에요. 뭐냐면 기울기가 일자리인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에요. 자, 기울기가 일자리는 왜 중요하냐면, 기울기가 일자리는 앞으로 x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가면 y방향으로 똑같이 플러스 3만큼 갑니다. 따라서 나는 여기서 이 a좌표에서 b좌표만큼 간 걸 생각할 때, 지금 길이는 좀 이상하게 했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방향으로 알파에서 베타만큼 뭐 한 t만큼 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도 y좌표로 t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ln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이 피타고라스를 생각을 할 때 그냥 요 a부터 b까지의 그 x좌표의 그 차만큼만 구해주시면 위로 올라간 건 똑같이 여기 앞으로 t만큼 갔으면 위로도 t만큼 간 거니까 그러니까 얘 하나만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요 둘 사이의 갭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후부터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가지고 ln의 길이를 표시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럼 우리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베타 빼기 알파 구할 겁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 둘 사이의 갭 구할 거예요. 이 말인즉슨 방정식에서 두 해의 차 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란 건. 그래서 요거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은 0이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나오게 될 텐데, 근의 공식 이용하시면 x는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짝수근의 공식을 이용한 겁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식일 거예요. 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루트 안은 이렇게 굳이까지 만들 필요 없어요. 자, 이 중에서 그러면 어쨌든 큰 녀석은 베타, 작은 녀석은 알파일 텐데, 자, 큰 녀석은 누굽니까? 1 플러스 루트일 거고요. 다음에 작은 녀석은 누구예요? 1 마이너스 루트가 작은 교점의 x좌표일 거예요. 자, 둘의 차를 구할 겁니다. 차를 구하시게 되면 요거 1이랑 1이 서로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남는 게 요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테고, 따라서 둘의 차는 2 곱하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게 나오게 될 것이다가 돼서, 자, 여기 이제 루트 안을 이제 채워줍시다. 자, 채워주시게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즉 플러스 n이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이 두 x좌표의 차였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가 점 a고 여기가 점 b라고 놨을 때 이 둘 사이의 갭이 바로 2 루트 n 플러스 1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2 루트 n 플러스 1이 나오게 됐고요. 결국 요거 ln을 구하시게 되면 ln의 제곱은 ln의 제곱 갈 필요도 없겠다. 요거 45도 90도니까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래서 얘에다가 루트 2배 해준 게 바로 ln일 거라는 거. 그래서 ln은 얘에다가 루트 2배 해준 2 루트 2n 플러스 2가 바로 ln이 될 거라는 거 생각하셔서 결과적으로 이제 구해주고자 했던 건 리미트 루트 2n 플러스 3분의 ln은 2 곱하기 루트 2n 플러스 2겠죠. 그래서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현재 차수도 똑같으니까 밑에 차수 루트 2, 개수 루트 2, 여기는 개수가 2 루트 2가 돼서 극한값은 루트 2분의 2 루트 2일 것이다. 즉 2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입니다. 자, 되셨죠? 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풀고요. 저희 다음 시간부터 어디야? 네, 연습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이제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또 공부해 나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